네, 이 추운 날에 얼음물에 입수한 사람이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도 얼음물 입수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함을 과시하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е средства, потом даже там хирургические всякие, связанные с заменой органов, они. 네, 얼음물에 처음 들어간 게 2018년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첫 입수 장면, 그리고 2021년에는 입수 영상까지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올해도 입수를 하긴 했다는데 입수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왜 이렇게 얼음물에 몸을 매년 담그는 걸까요? 일단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1월 19일은 주현절이라고 그래서 예.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다라는 걸 기념을 해서 아마 이제 얼음물에 담그면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런 어떤 이 전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년 1월 19일이면 저렇게 이제 얼음물에 입수하는 것들이 이제 장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 이후에 사실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오랫동안 한 독재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본인이 사실을 할 경우에 이게 권력이 끝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KGB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정보력과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면서 뭔가 강한 러시아 이런 것들을 사실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통 벗고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얼음물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거의 뭐 제가 아마 이때쯤 한번 모스크바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추워서 죽을 뻔했거든요. 엄청 춥군요. 네, 그러니까 저런 때 이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예. 그만큼 건강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특이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영상이 공개가 안 됐어요. 아마 그러게요? 이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거기서 아마 했다고 그러는데 영상이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이가 이제 이런 지금 셋인가요? 예.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썩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완전히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했다는 소식만 알려지고 있지 실제로 하는 장면은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중국 열병식장에 참석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상당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건강 얘기를 한 게 또 화제가 됐었어요. 최진봉 교수님. 150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설마 150세까지 집권을 노리나 뭐 이런 우스개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이 특히 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싫어할 수 있지만 장기 독재에 가깝다고 볼지 않겠습니까?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6년째, 14년째 권좌에 앉아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점점점 자기 체제를 더 강화시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렇게 권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물론 정치적인 권력도 중요하지만요. 건강이 따라줘야 돼요.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건강이 위협해지고 이러면 약해지고 이러고 뭐 입원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요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실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 노화 방지를 위한 연구를 주문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2024년도에. 예. 그만큼 관심이 많고 자기 입장에서는 뭐 세포 노화 완화라든지 인지저하 예방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게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독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스트롱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protection. They have a very small population, but Denmark has spent no money. They have no military protection.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If we don't go in, Russia's going to go in and China's going to go in.
and there'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but we can do everything about it. 그린란드는 진짜로 갖고 싶은 모양인데요. 노벨 평화상과 또 연결지어서요. 본인의 평화상 불발과 그린란드를 좀 연결짓는 편지를 노르웨이 측에 보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노벨 평화상 수상을 못했으니까, 나한테 상을 안 줬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평화만을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내가 평화보다는 어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의 적절한 행위를 하는데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편지에서 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사실 그린란드를 미국이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린란드에 있는 히토류와 같은 자원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에서 쏘는 미사일을 바로 볼 수 있고 북극으로 향하는 항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적들이 사실상 있는 것이 정설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덴마크를 포함한 나토 쪽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게 국제법상으로도 온당한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명분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이상한 것은 노벨상 수상을 결정하는 게 노르웨이 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노르웨이에서 수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메시지를 자기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런 명분을 하나 더 만들고 쌓아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노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본인이 노벨 평화상 수상하고 싶었지만 불발된 것을 이런 식으로 명분으로 또 한 번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린란드랑 엮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